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계정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분들이 하지정맥류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종아리에 이제 혈관이 도드라져서 올라와가지고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병이죠. 하지정맥류가. 보기에도 안 좋고 미용상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죠. 정맥을 없애기도 하고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 정맥을 굳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영역에서 하지정맥류랑 비슷한 개념을 가진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병입니다. 정계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위치는 음낭에서 고환 위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맥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에 동맥, 정맥, 류는 정맥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그래서 이제 정계정맥류라고 하는 병명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음낭 안에 고환 위쪽 공간에 혈관이 늘어나면서 하지정맥처럼 볼록볼록 말랑말랑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혈관이 늘어나는 이 병을 정계정맥류라고 합니다. 이 정계정맥류는 왜 생기느냐?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몸의 정맥에는 역류 방지 밸브 기능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음낭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정맥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긴 정맥입니다. 고환이나 음낭이 있는 데서부터 신장, 배꼽 위에 있는 신장 정도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아주 긴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긴 혈관에 역류 방지 밸브 기능이 있던 혈관에서 그 기능이 없거나 선천적으로 아니면 망가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피가 위에서 아래로 역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류되는 혈관 중에 음낭 위에 있는 부분 혈관이 워낙 가느다라고 약한 혈관이어서 그 부분만 유난히 혈관 다발이 이렇게 늘어나서 말랑말랑 울퉁불퉁 볼록볼록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계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브 기능 부전도 있지만 또 장시간 서서 있는 분들, 또 무거운 거를 계속 많이 드는 분들, 복압이 항상 높아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통계적으로 보면 좀 키가 많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확실히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계정맥류는 굉장히 흔한 병인데 청소년 이후에 성인 남성 10%에서 보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정계정맥류는 특징적으로 왼쪽이 주로 나타납니다. 왼쪽이 올라갈 혈관이 길고요. 오른쪽은 올라갈 혈관이 좀 짧아서 그런데 그래서 정계정맥류의 90%는 왼쪽에서 만져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계정맥류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지정맥류는 미용 문제와 통증 문제 두 가지잖아요. 정계정맥류는 통증과 불임 관련성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고이게 되면 무거워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게 음낭이나 고환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아랫배까지 당기기도 하고요. 그 통증이 하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원래 이제 고환 기능이 정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온도가 낮아야 정자를 잘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체온은 36.5도지만 음낭 내 온도는 32도를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환이 32도여야 정자를 잘 만들어내는데 이 바로 위에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고여 있으면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또 이 정맥피라는 거는 약간은 깨끗한 피가 아니죠. 근데 이미 기관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노폐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동맥피보다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고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계정맥류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액 검사를 해보면 정자 수도 감소돼 있고 운동성이나 형태나 죽어있는 정자 비율이 높아지는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임 원인 중에 남성 불임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계정맥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무슨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뭐 약물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계정맥류 치료는 수술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무리 심하게 정계정맥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통증이 전혀 없다. 또 내가 불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두고 봐도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미용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내가 통증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통증이 심하다, 또 불임 관련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치료는
수술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은 하지 정맥류랑 비슷합니다. 늘어난 혈관을 없애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는 혈관을 전부 다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벨보다 약간 위 레벨, 그러니까 우리 하복부 가장 아래, 음낭하고 하복부 사이 정도 서해부를 절개를 해서 역류되는 혈관을 막아서 더 이상 역류가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고였던 피들은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들이 생기면서 흡수가 되면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보통 이런 수술도 대부분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전신 마취를 하고 뭐 3박 4일 정도 입원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수술은 위험도가 이렇게 큰 수술은 아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척추 마취, 그다음에 당일 수술, 당일 퇴원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계정맥류 치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혈관 색전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럼 정계정맥류 치료가 혈관 색전술이 더 좋을까? 아니면 수술이 좋을까? 의학적으로는 결론이 확실합니다. 수술이 당연히 우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가 무조건 수술을 피하는 심리, 수술은 안 하고 싶다,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혈관 색전술을 찾는 것 같습니다. 혈관 색전술은 모든 통계를 보면 재발률이 수술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든 논문에 보면 1차 치료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대개 수술을 하고 재발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혈관 색전술을 하고, 아니면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마취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할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거를 더 권장을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1차적인 치료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적인 거는 조금은 더 수술이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아에서도 정계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사실 소아에서 생기는 정계정맥류는 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이 신장 주변, 왼쪽이니까 신장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계정맥류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신장 주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신장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혈관을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은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소아에서 정계정맥류가 생겼다, 신장암이나 신장 종양, 신장 주변 종양 때문에 정계정맥류가 나타나서 보이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아 정계정맥류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초음파도, 복부 초음파나 CT도 해봐야 되고, 확인한 이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